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방금 이제 건강 질문 주셨지만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중호우 내리는 장마철에는 건강 상하기가 참 쉽다 그러잖아요. 강 교수님, 더 각별히 좀 우리가 챙겨야겠죠, 건강을?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런 장마철에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 심장질환 이런 질환의 발생 위험이나 악화될 위험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하거든요. 또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근골격계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하루 종일 흐린 날에 비가 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우울감이라든지 정신과적 증상도 심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철이라도 필요할 때는 의료기관을 잘 이용을 해서 적극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내용 준비했습니다. 장마철 그리고 집중호우가 올 때 꼭 지켜야 되는 건강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해요. 네. 내용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감전에 주의하세요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강 교수님.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비가 오게 되고 또 젖은 데가 많게 되고 또 눈엔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고인 데가 있게 되면은 감전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또는 같이 있는 누군가가 감전이 된 걸 옆에서 봤다. 네. 그때 급한 마음에 네. 그분을 손으로 직접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른 수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비닐 고무장갑 같은 고무장갑, 거 그걸 해서 그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고서 떼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의식이 있나 없나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네. 물론 119에 전화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몇 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식이 없다면 또는 호흡이 없다면은 바로 인공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잘 모를 경우에는 네. 119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까지 해주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전이 됐는데 겉보기에 별 문제 없고 멀쩡해 보이신다. 그러다 할지라도 그 전류가 몸을 통과해서 나가는 사이에 네. 심장이라든지 몸의 주요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는데 잠시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이 됐다면 바로 병원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질환도 질환이지만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시기에는 안전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덥고 습한 계절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볼게요. 식중독 주의하세요. 식중독 사고 요즘 많이 나죠, 강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또 도처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고온다습한 환경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리된 음식은 바로 먹고 남는 것은 그냥 상온에 두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더라도 오래 보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0분 이상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것. 그리고 물이 닿은 음식은 오염된 음식은 바로 버리는 게 좋고요. 물은 생수나 끓인 물, 그러니까 깨끗한 물만 먹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평소보다 더 주의해서 식재료는 웬만하면 익혀서 먹는 습관을 띠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 손에 상처에서 자란 균이나 균독소가 음식을 통해서 다른 가족에게 네. 설사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이 다쳤을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장마와 또 집중호우식 반드시 지켜야 될 안전수칙 마지막 한번 알아봅니다. 자,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나왔어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걱정스러운데 그 외에도 감염병이 많이 돌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겨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모기가 나오면 그 때문에 뭐 말라리아라든지 일본내염 같은 전염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유행성 눈병이 많이 생깁니다. 또 논 같은 데서는 그 들쥐 때문에 렙토스피라라는 또 치명적인 감염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개인 위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뭐 집기야 나중에 어떻게든 복구하면 되겠습니다만 건강 잃으면은 큰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주신 질문들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집안에 물이랑 진흙이 차서 한참 동안 청소를 했는데 그 뒤로 피부가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빨갛게 올라오고 가렵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강 교수님 이건 어떤 증상일까요? 네, 사실 막 진흙이 차고 물이 차고 하면은 닦고 씻고 하잖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오염된 물이나 토사가 피부에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붓고 가렵고 뻘겋게 올라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역시 병의원에 가서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까요? 집 근처에 작게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일어나면 그 자리에 또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더 큰 사고 날까 봐 불안하네요. 하셨습니다. 왠지 약해졌을 어떨까요?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산사태라는 것은 산 위에 있는 토사, 에너지를 솟아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산사태가 한 번 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한 10년 동안은 그 지역에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작은 산사태가 났다라는 거는 위험 요소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에너지 소산 과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고 우리가 안전 장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